여러분은 살면서 악마를 만나본 적이 있으신가요? 얼마 전 우연히 아침 드라마를 보다가 차마 말로 설명하기 힘들 정도로 며느리를 괴롭히는 시어머니가 나오더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드라마를 보면서 충격도 많이 받았을 것이고, 저건 단지 드라마일 뿐 현실에선 저렇게 나쁜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실제로 얼마 전에 비슷한 일을 겪어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아예 연을 끊고 산 지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남편을 통해서만 그 못된 노인네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간간히 소식을 전해들을 뿐이지만, 저희가 신혼 시절까지만 해도 시댁 근처에 집을 얻으면서 허구한 날 얼굴 마주치고 싫은 소리 들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저는 남편과 겨우 1살 차이로 학창 시절 때부터 동네에서 친하게 오빠 동생 하던 사이였고, 심지어 부모님끼리도 얼굴 다 알고 가깝게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학창 시절에는 단순한 동네 오빠 동생이었고 절대 이성으로서 감정을 느낀 적이 없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남편에게 듣기로는 자기는 어릴 적부터 제가 첫사랑이었고 항상 마음에 두고 있었는데 고백을 못했었대요. 그러다 제가 대학교 다니던 시절 잠깐 만나던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힘들어할 때, 그때 남편이 저를 위로해주며 친해지게 되었고 그 일을 계기로 만나다가 결혼하게 되었어요. 얼굴만 알고 계시던 저희 양가 부모님들도 사돈을 맺은 계기로 친하게 지내시다가 아버지끼리는 사돈이 인연이 되어 동업까지 하게 되셨습니다. 아버지와 시아버지가 돈을 모아 작은 공장을 인수했고, 저희 아버지는 돈만 투자하시고 시아버지가 사장을 맡으셨어요. 사업은 금방 번창해서 돈을 많이 벌기 시작했고, 남편까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부모님 회사에서 같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돈맛을 본 저희 시어머니가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은근히 친정부모님과 저까지 무시하고 자기들 덕분에 우리 집이 먹고 살고 있으니 고마워하라는 말을 자주 하셨어요. 결혼하기 전은 물론이고 결혼하고 나서 2년 정도는 그렇게 잘해주시진 않았지만, 특별히 시집살이를 시킨다거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며 괴롭히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사업이 성공해서 돈을 좀 벌고 난 뒤부터 태도가 완전히 돌변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걸핏하면 제가 맘에 안 든다는 식으로 트집을 잡으셨고, 대놓고 회사에서 친정아버지를 쫓아낼 거라는 말을 자주 하고 다니셨습니다. 주변에 공공연하게 회사가 잘 된 건 전부 본인들 덕분이니 얹혀가는 저희 부모님의 지분을 다 빼버려야 한다는 말이 제 귀에까지 들려왔습니다. 저는 회사 사정은 잘 모르고 시아버지가 사장에 남편이 부사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머님이 더 저러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회사 일 때문에 제가 항상 기죽고 움츠려들어 있었으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이 갈수록 점점 커지더라고요. 여러 가지 부당한 일을 당하면서도 뭐라고 말대꾸 한번 제대로 못하고 참을 수밖에 없었던 건 시아버지와 동업을 하고 있던 친정부모님에게 피해가 갈까봐 두려워서였습니다. 저만 조금 참으면 아무 문제 없는 거라 생각했고, 우리 부부가 아이를 낳으면 어머님도 조금은 누그러질 거라 생각했어요. 결혼한 지 2년이 조금 지나 드디어 기다리던 아이를 갖게 되었고, 성별은 딸이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예쁜 딸을 갖게 되어 너무 행복했었지만 시어머니는 아니었나 봐요. 요즘이 80년대 옛날 시절도 아닌데 딸이라는 이유로 대놓고 실망감을 내비치면서 남편 없는 곳에서 저한테 심한 말도 자주 하셨습니다. 지금이라면 바로 맞받아치고 시원하게 욕이라도 한번 하겠는데, 20대 중반에 시집와서 아이를 가졌어도 아직 27살이었고 시부모님이라면 까마득하게 생각되었던 저는 바보처럼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하고 혼자 속으로만 삼키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남편에게도 제대로 말하지 못했어요. 남편이 알게 되면 혹시라도 시어머니와 남편이 싸우게 될 거고, 집안 분위기가 엉망이 되면 모든 불똥이 또다시 제게 튈 것 같았습니다. 왜 그렇게 미련하게 입 다물고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딸 가진 죄인이 어떤 말인지 뼈저리게 느끼면서 참고 지내는 와중에 배는 점점 불러오고 나중엔 몸을 움직이는 것도 힘들어지더라고요. 거의 임신 막달이 다 되었을 때 시어머니 생신이 돌아왔고, 대놓고 저한테 어머님의 생신상을 차리라는 명령이 떨어졌어요. 다음 주 수요일이 내 생일인 거 알지? 너 몸도 무거운데 괜히 밖에 나갈 생각하지 말고 너네 집에서 하자. 서 있는 것도 힘든 시기였지만 일단 시키는 일이니 잡채도 만들고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병어찜에 이것저것 여러 가지 준비했어요.
미리 양념해둔 LA 갈비도 굽고 정신없이 아침부터 만든 생일잔치 음식을 보면서 제 아무리 깐깐한 시어머니라도 며느리에게 이런 생일상을 받는다면 어떻게 미워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남편도 그날엔 일찍 퇴근하고 들어와 제가 하루 종일 만든 음식들을 보며 우와, 이거 모두 당신이 직접 만든 거야? 엄마가 진짜 좋아하시겠다.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놀라더라고요. 사실 제가 저희 친정엄마 닮아서 손맛이 좋아요. 뭘 대충 넣고 해도 다 맛있고 남편조차도 시어머니가 해주신 음식 먹고 살다가 결혼한 뒤로 저와 친정엄마가 해준 밥 먹으면 밥을 두세 공기 먹을 정도로 맛있다고 하거든요. 그런 제가 마음먹고 공을 들여 만들었으니 솔직히 음식 맛으론 트집 잡을 곳이 없었을 겁니다. 참지 못하고 옆에서 주워 먹는 남편은 연신 맛있다고 엄지를 치켜 세웠고 이만하면 시어머니도 트집 잡을 수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약속 시간이 되자 어머님을 비롯한 시댁 식구들이 도착했고 다들 제가 만들어 놓은 음식들을 보며 뭘 이렇게 많이 준비했냐고 한마디씩 하더라고요. 시아버지도 한박 웃음을 지으셨고 남편이 케이크에 불을 붙여서 다 함께 시어머니의 생신을 축하드렸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남편과 시아버지 모두 제가 만든 음식을 먹으면서 연달아 맛있다고 탄성을 자아내셨고 저는 하루 종일 무거운 몸을 이끌고 고생한 보람이 느껴졌어요. 원래 음식 만들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먹는 사람이 맛있게 먹어주는 것이 최고의 칭찬이잖아요? 어느 정도 식사가 마무리되어가는 분위기였는데 음식은 거의 바닥을 드러낼 정도였고 다른 식구들 맛있게 잘만 먹었는데 이상하게도 시어머니만 음식에 거의 손을 대지 않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좀 이상하다 생각했지만 별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닐 거라 생각했어요. 식사가 대충 끝나는 것 같자 남편과 시아버지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고 저와 시어머니가 주방 식탁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하려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께서 제게 한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너는 어째 내 생일인데 내가 싫어하는 음식만 골라서 했니? 나 당면 싫어해서 잡채도 안 먹고 생선도 안 좋아하는 거 몰라? 너 먹고 싶은 대로 차릴 거면 그냥 집에서 둘이 해 먹던지. 왜 남의 생일상을 엉망으로 만들어? 아니 제가 이 집에 들어와서 산 지가 몇 년인데 제가 어머님 취향을 모르고 있겠어요? 잡채는 시어머니 모시고 뷔페라도 한 번 가면 그 많은 음식 다 제쳐두고 본인 입에 맞는 음식 없다면서 항상 김밥과 잡채만 퍼다 드시는 분인데 어머님이 당면을 싫어한다니요. 게다가 다른 것도 아니고 병어찜은 시어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라고 남편이 얘기해줘서 특별히 노량진 수산시장의 퀵으로 주문해받은 생선으로 만들었어요. 남편이 제게 거짓말을 할 리 없었고 평소 보고 들은 대로 어머님께서 다 좋아하는 음식들로만 만들었는데 또다시 되도 않는 억지를 부리시니까 정말 너무 분하고 억울하더라고요. 짜증나고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꾹 참고 고무장갑을 끼고 아무런 대꾸하지 않고 설거지를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자 시어머니는 화가 풀리지 않았는지 설거지하는 제 옆에 딱 붙어서 저에게만 들리게 속삭이며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너 일부러 그랬지? 내가 못 먹는 음식 만들어서 약오르게 하려고. 진짜 이렇게 말하면서 숟가락 뒤쪽으로 제 튀어나온 만삭의 배를 콕콕 찌르는데 뱃속에 있는 아이도 걱정이 되었지만 진짜 그때의 시어머니 표정을 보고는 너무 무서워서 뭐라고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이미 정상인의 눈빛이 아니었고 말로는 표현 못할 광기까지 느껴졌어요. 제가 설거지가 끝날 때까지 한참 동안 제 옆에서 계속 저를 괴롭히고 있더니 설거지가 끝나자마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활짝 웃으면서 후식 먹자고 쟁반에 과일을 담아들고 거실로 나가시더라고요. 진짜 사이코패스인가 싶어서 소름이 돋았고 너무 끔찍해서 더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어머님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도 싫어서 그때 처음으로 이렇게 살 거라면 남편과 이혼하고 헤어지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된 것 같아요. 시부모님 두 분이 돌아가시고 난 뒤 방금 전 있었던 일을 남편에게 이야기하면서 나 솔직히 어머님 너무 무서워. 앞으로 시댁에 당신만 가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해봤는데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더라고요. 당신이 음식을 너무 맛있게 하니까 우리 엄마가 질투나서 그런 거 아닐까? 이 와중에 남편은 자기 엄마라고 편을 들고 있는 게 너무 답답하고 짜증났어요. 남편과 시어머니 문제로 갈등이 점점 커지다가 부부싸움도 잦아졌고 결국 남편이 양보하며 특별한 일이 없다면 시댁에 가지 않아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명절 같은 꼭 가야 하는 날이 아니라면 무조건 남편 혼자 가기로 했고,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는 일도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남편과의 긴 말다툼 끝에 어느 정도 제가 원하는 것을 얻어냈고, 그 뒤로 아이 낳을 때까지는 나름 평화롭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몇 번씩 얼굴 마주치며 잔소리 듣던 일이 없어지니 너무 좋더라고요. 만성적으로 저를 괴롭히던 두통도 사라지고 뱃속의 아이에만 집중하고 편히 쉴 수 있어서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병원에서 알려준 예정일에 맞춰서 예쁜 공주님을 얻게 되었고, 남편은 아이를 처음 봤을 때 눈물까지 흘리며 기뻐했고, 시아버지도 너무 좋아하셨어요. 손녀딸 낳았다고 병원까지 보러 오신 시어머니께서는 그렇게까지 대놓고 좋아하시진 않은 듯 했지만 그래도 제게 축하하고 고생했다는 말은 해주셨습니다. 어머님에게 이전과는 다른 따뜻한 말을 들었더니 그동안 어머님을 미워하던 제 마음도 조금은 누그러지는 것 같았고, 앞으로는 나부터 마음을 열고 먼저 잘해드려야겠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산후조리원에서 3주간 쉬고 난 후 집에서 아이와 함께 조용히 지내고 있었습니다. 제 친정엄마가 보름 정도 집에서 함께 지내면서 저를 도와주셨고, 엄마까지 집으로 돌아간 이후에는 대부분의 시간을 저 혼자 아이와 함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남편을 통해서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부르라고 말했지만, 왠지 집에 시어머니와 둘이 있는 건 아직까진 상상만 해도 너무 불편해서 괜찮다고 사양하고 혼자 있었어요. 집에서 혼자 아이를 보며 지낸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 남편 출근시키고 낮에 아이와 함께 있었는데 갑자기 인터폰이 울리더라고요. 아기용품을 택배시킨 게 왔나 하고 확인해봤더니 시어머니가 찾아오셨더라고요. 남편 없을 때 시어머니와 단둘이 있고 싶지 않아서 심장이 쿵쾅거릴 정도로 불안했지만 어머님을 문전박대할 수는 없어서 문을 열어드렸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지나가다가 손녀딸이 보고 싶어 잠깐 온 거라면서 금방 갈 거라며 부담 갖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제게 작은 쇼핑백 봉투 하나를 건네시더라고요. 내가 요즘 문화센터에 쿠키 만드는 걸 배우러 다닌다. 좋은 재료 넣고 직접 만든 거니까 집에서 심심할 때 먹어봐라. 말투는 투박했지만 시어머니가 예전과는 달라진 태도에 사실 조금 감동했습니다. 앞으로는 남들처럼 시어머니와 잘 지낼 수 있을 것만 같았고, 지난날의 갈등은 서로 간의 오해에서 생긴 일이라 생각했죠. 어머님의 정성에 감동했고 눈물이 살짝 핑 돌았었지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체크하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쿠키에 까지 이야기하자 어머님도 제가 하는 말을 알아들었는지 그래, 안 넣었어. 너한테 땅콩 알레르기 있는 거 뻔히 아는데 내가 거기에 그걸 넣었겠니? 저는 어릴 적부터 견과류에 심한 알레르기가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 아무 생각 없이 친구와 과자를 나눠 먹다가 하필 그 과자 안에 땅콩가루가 잔뜩 들어있었고, 그걸 먹고 얼마 후부터 온몸이 다 붓고 얼굴은 물론 기도까지 부어서 119가 출동해 응급실로 저를 데려갔어요. 그곳에서 고비를 한 차례 넘기고 그 이후부터는 땅콩이나 다른 견과류가 들어간 음식은 절대 먹지 않거든요. 항상 저희 가족 모두 외식을 하거나 음식 만들어 먹을 때는 제 알레르기 때문에 조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결혼하고 몇 년 동안 워낙 유난을 떨었던 일이라서 어머님께서 절대로 모르실 리도 없는 상황이었죠. 아무튼 어머님께서 괜찮다고 말씀하셔서 쿠키를 받아서 식탁 위에 올려두었고 시어머님과 형식적으로 잠깐 대화를 나누었어요. 어머님이 집으로 돌아가시고 난 후에는 다시 아이를 보느라 한참 동안 정신없게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다 오후 5시쯤 되었을 때 저는 출출함을 느꼈지만 남편 퇴근하고 오면 같이 저녁을 먹을 생각이라서 간단한 간식이나 먹어야겠다 생각했죠. 그때 어머님께서 만들어주신 쿠키를 먹어야겠다 싶었습니다. 아이를 재워 방에 두고 혼자 조용히 빠져나와 우유 한 잔과 쿠키를 꺼내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한테 이런 솜씨가 있었나 감탄해가며 손바닥만한 쿠키 2개를 먹었는데 먹고 난 뒤로 목에서 자꾸 따끔따끔한 느낌이 들고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분명히 시어머니께서 케이크 속에 견과류를 하나도 넣지 않았다고 했는데 제가 겪는 증상은 분명히 알레르기 반응이었거든요. 얼굴이랑 손발이 점점 붓는 것 같았고 팔에도 반점이 생기기 시작하자 저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생각하고 바로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전에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을 그때의 상황과 똑같은 증세였거든요. 이럴 때를 대비해서 항상 알레르기 약을 갖고 있었기에 빠르게 약을 먹고 119가 올 때까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바로 약을 먹어서 이전처럼 기도까지 붙고 제 목숨이 위험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얼굴과 눈이 퉁퉁 부어서 제 몰골이 말이 아니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도착한 구급차를 타고 가까운 응급실로 찾아가서 주사를 맞고 누워있으니 금방 몸이 편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전 견과류 알레르기와 모든 증상이 똑같았고 의사 선생님께서도 심한 알레르기 반응인데 뭘 먹었냐고 물었습니다. 오후에 먹은 거라곤 우유와 쿠키뿐이었는데 분명히 시어머니가 견과류는 들어있지 않다고 했기 때문에 그게 문제를 일으킬 리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무조건 급성 알레르기 반응이 맞다 하시고 저는 별다른 이상한 건 먹은 적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소식을 들은 남편이 어머님과 함께 마침 병원에 도착했어요. 어머니, 혹시 쿠키에 땅콩가루라도 조금 넣으신 건 아닌가요? 제가 이 정도 알레르기라고는 견과류 딱 하나밖에 없는데 오늘 먹은 것 중에 의심되는 건 어머님이 주신 쿠키 하나밖에 없거든요. 시어머니는 제 말에 그럴 리가 없다며 생사람 잡지 말라고 펄펄 뛰셨고 저는 남편에게 당장 집에 가서 식탁 위에 남아있는 쿠키를 가져다 달라고 요구했어요. 남편은 어찌할 줄 모르고 우물쭈물하고 있었고 저는 시어머니에게 어머니, 저 오늘 진짜 약이 없었으면 죽었을지도 몰라요. 저 절대로 이렇게 그냥 안 넘어가요. 경찰 불러서 어머니가 제게 주신 쿠키 성분 조사라도 해달라고 할 거예요. 제가 목소리를 높이자 시어머니는 아무런 대답도 없었고 남편에게 빨리 집에 가서 쿠키를 가져오고 경찰도 불러달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정말 태어나서 그렇게 화를 내본 적은 처음인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도 다 보고 있는 병원에서 정말 미친 듯이 울며불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제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온 친정부모님이 저를 찾아왔고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냐며 화를 버럭 내셨어요. 저희 아빠 정말 온화하시고 평소에 다른 사람에게 화 한 번 제대로 내본 적 없으신 분인데 하나뿐인 딸이 또다시 응급실에서 고비를 넘겨서 그런지 완전 이성을 잃고 화를 내시더라고요. 제가 대충 지금까지의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아빠는 갑자기 남편의 멱살을 잡으시고는 너가 결혼하기 전에 내 딸 지켜준다고 했어, 안 했어?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내 딸 눈에서 눈물 나게 하면 가만 안 둔다고 했지? 라고 소리 지르며 남편의 뺨을 후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 옆에서 아무 말 안 하고 지켜보고만 있던 시어머니도 깜짝 놀라서 우리 아빠를 뜯어말렸지만 역부족이었어요. 아이고, 사돈어른 이게 무슨 짓입니까? 내가 그랬어요. 내가 며느리한테 준 쿠키에 아몬드 가루를 살짝 넣었어요. 약간 골탕 먹여주려고 한 건데 이렇게 일이 커질 줄은 몰랐어요. 시어머니의 말에 아빠는 남편의 뺨을 때리던 손을 잠시 멈추고 시어머니를 노려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정말 큰일이 날 것만 같아서 이때부터는 저도 나서서 아빠를 말렸고 소리를 듣고 병원 간호사들이 달려와서 저희를 진정시키고 따로 떼어놓았습니다. 그 뒤로는 병원에서 수액 맞고 몸이 좀 회복하자마자 바로 퇴원해서 부모님과 함께 친정집으로 향했죠. 아빠는 제게 시댁과 남편 모두 상종 못할 인간들이니 바로 이혼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와중에도 아빠가 동업을 하고 있는 회사가 걱정되는 마음이었고 아빠는 회사 지분의 80%가 본인 건데 뭐가 걱정이냐고 하셨습니다. 알고 봤더니 창업자금의 대부분을 친정아빠가 투자한 것이고 실질적인 운영에는 관여를 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런 감투를 쓰지 않은 것이었고 상대적으로 돈을 적게 투자한 저희 시아버지가 회사에 들어와 일을 하면서 대신 사장직함을 달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남편과 시아버지가 사장과 부사장의 직함을 갖고는 있었지만 실제로 회사 대부분의 지분과 권리는 저희 아빠에게 있었고 이번 일로 시댁과 연을 끊기로 하신 아빠는 회사에서 남편과 시아버지를 내쫓고 다른 사람을 데려다 사장으로 앉힐 생각까지 하고 계셨습니다. 그날 오후에 바로 아빠가 저 대신 시댁에 이혼을 통보했고 그로부터 1시간도 지나지 않아 시부모님은 물론이고 남편까지 모두 친정으로 찾아왔습니다. 시아버지는 우리 아빠에게 연신 잘못했다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하고 시어머니도 이제야 사태 파악을 한 건지 눈물까지 흘려가며 저희 아빠에게 잘못했다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 빌더라고요. 제 남편도 뒤에 서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는데 완전히 기가 죽은 모습을 보니 속이 시원하면서 살짝 불쌍하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아빠는 제 인생이니 저보고 어떻게 하고 싶은지 결정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남편과 알고 지낸 지 너무 오랜 시간이라 정말 많이 망설였지만 고민 끝에 그냥 이혼하고
제가 아이 키우며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당연히 시아버지와 남편은 회사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시아버지가 가진 지분만큼 정리해서 현금으로 챙겨줬지만 그건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었다고 해요. 그 일이 있은 후로 1년 정도 지난 지금은 남편과 완전히 이혼하고 친정부모님과 함께 살며 딸을 키우고 있어요. 이제는 이혼한 전 남편이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와서 딸과 놀아주고 가는데 그때마다 예전 시댁 이야기를 전해 듣고 있습니다. 시부모님 두 분 모두 건강에는 별 이상 없이 멀쩡하게 잘 살고 있지만 저희가 이혼한 이후로 두 분의 사이가 안 좋아지고 자주 싸운다고 해요. 사실 시어머니만 아니었어도 제가 이혼을 하고 남편과 시아버지가 다른 직장에 다니며 힘들게 사는 일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전부 자업자득이고 본인들이 제 눈에 눈물 나게 했으니 이제 와서는 하나도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아이와 함께 부모님과 살면서 부족함 없이 잘 지내고 있어요. 남편과 시댁이 없는 지금이 차라리 예전보다 더 행복하고 더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지금도 가끔 한 번씩 재결합 의사가 있는지 물어보곤 하는데 결혼하고 살았던 그 몇 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이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이대로 제 딸아이만 생각하며 계속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